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플래시 보이즈랑 다크 포레스트 오더 페어니스트라는 세 가지인데 일단 발표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해도 돼. 오늘 그러니까 오늘 다 6명 할 필요 없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그래. 네네. 그래서 10분으로 제한을 들어서 그 내용 전달은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이 논문이 탄생하게 된 배경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사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가지 논문이 가지는 의의와 그냥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준비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세계의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스탑의 주가가 폭등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28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다음 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이제 돌이켜보면은 필연적이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업계들이 아주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사건이 이제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지?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게임스탑은 미국에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이제 뭐 그냥 그런 매장이에요. 뭐 특별할 거 없는 그냥 일반적인 가게인데요. 이 게임스탑의 주식이 원래는 15,000원이었는데 이게 최고 상한가가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은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이제 얘네가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제 공매도라는 게 어쨌든 논란이 있는 이제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개미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 주가를 올리도록 이제 그 선동을 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주식으로 이제 뭐 헤지펀드들이 빌려가지고 네네. 산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빌려서 판매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야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그거를 갚는데 차익을 이제 개미들이 그거에 대해 반발한 거죠. 기관들,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니까 이제 이걸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래서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100만 명이 이제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모여서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그렇게 뭉쳐지기가 가능한 거야? 예, 그 커뮤니티에서 그게 분위기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기관들 헤지펀드들을 손해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주식을 사자라는 일종의 캠페인을 벌였고 그 캠페인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그 사이에 헤지펀드 멜번 캐피탈이 이제 우리는 청산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나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제 미국의 MTS 서비스 중에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서비스 중에 로빈후드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로빈후드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플이 이제 이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주식 종목에 한해서 매수 버튼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매수 뭐를? 매수 버튼을 없애버려요. 매수 버튼을? 네, 그러니까 개미들은 매도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일반 기관들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로빈후드가 왜 그랬냐면은 로빈후드라는 업체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헤지펀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기관들의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나? 매수를 없애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매수 버튼 없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록체인 업계들은 그동안 항상 규제를 받던 입장이었는데 이제서야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봐라, 이 중앙기관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라. 이러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조금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 다음 주에 그 TVN에서 무슨 촬영한다는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로빈후드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일부 종목들을 그냥 사용자의 동의 없이 팔아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너네 지금 가격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우리가 팔아주겠다. 라고 팔고 이메일로 통보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신한은행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왜냐면 신한은행은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랑 연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증권거래소가 그 거래를 제한시켜 버리니까 그 신한은행도 어쨌든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스톱 공매도 관련 일지가 이제 1월 19일 날 헤지펀드가 우리
이 주식은 폭락할 것 같으니까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아니 이제 그거 공매도 할 땐 미리 다 선언하게끔 돼 있어?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일부들이 이제 계속 전망한 것 같아요.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공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1월 20일 날 레딧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 캠페인을 벌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돼요. 계속 그래서 주가가 급등만 하니까 이제 기관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거래 플랫폼 이제 로빈후드 말고 다른 되게 많거든요. 주식거래 플랫폼들이 다 거래를 제한시키는데 이제 로빈후드가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라서 로빈후드만 대표적으로 사례로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제한하자마자 주가가 50%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만 7번이 발생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지금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이 여기에 이제 관여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앙 없이 네네 서로 만약에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런 일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네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원래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거니까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좀 관련돼서 읽어볼 수 있는 논문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선행매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선행매매는 영어로 프론트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 매매업자나 투자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권사 직원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보통 전화로 하잖아요. 증권사 직원들은 전화로 이제 A 회사 주식 100만 주를 구매해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하면은 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주식을 먼저 처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서 고객의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걸 걸고 그 끝에 내가 매도를 시키면은 그 순간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거는 불법입니다. 당연히 이제 근데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 것들을 하다가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논문이 이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트랜잭션의 수행 순서를 채굴자가 결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채굴자가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MEV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트랜잭션은 메모리 풀에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OW를 통해서 블록이 생성이 돼야 이제 컨펌이 되는 건데 메모리 풀에서 뭐 내가 먼저 트랜잭션을 막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손해, 이거는 이익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챙길 수가 있고 그 시행 순서를 무조건 채굴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야 뭐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 뭐 네네.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리 다. 근데 이게 사람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이 사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 네 바로 그냥 하면서 바로바로 단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관련된 걸로는 또 초단타 매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생성 시간이 14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컴퓨터가 이 트랜잭션을 모두 분석해서 이득을 보는 포지션과 손해를 보는 포지션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보고한 논문이 이제 플래시보이즈 2.0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 세미나 때도 한번 다뤘었던 논문이었고 이제 뭐 코넬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총 4개의 대학교에서 9명의 공동 연구자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탈중앙 거래소를 상대로 선행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블록체인도 안전하진 않다. 그리고 채굴자가 순서를 조작하면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알람 머스크 얘기도 맞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렇게 부각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2020년 논문이긴 하지만 2020년 11월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된 거죠. 한 2개월 정도 된 이제 최근에야 좀 올라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 이슈가 왜 문제가 되냐면 채굴자가 이득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타당성은 51% 공격이라고 하는데 51% 공격은 이제 블록 보상보다 공격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격자가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데서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저런 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블록 보상 플러스 추가 이득이 공격 비용을 넘어가는 순간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논문은 문제만 제기하고 끝납니다. 이제 이 다음은 이제 한 2021년 1월 14일, 15일 전이죠. 이때 나온 논문인데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 선행 매매를 하면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론적 정리만 했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선행 매매를 하고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미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은 선행 매매를 하고 있었어 라는 이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트레이더를 이더리움 통해서 썼지? 저런 주식 저거? 이더리움 내에서 이제 유니스왑이나 그런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탈중앙 거래소들이 있고, 그 거래소에 네네. 그거를 얘네들이 이제 네네. 썼다라는 징후가 있다. 네네. 이제 탈중앙 거래소가 어쨌든 중앙 거래소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서로 자산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인지풀의 어떤 한 주식이 어떤 한 암호화폐를 많이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는 트랜잭션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처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를 하면은 이제 이득인 거죠. 나는 쌀 때 사고 이제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비싸게 팔고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수료가 높은 게 먼저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하고 있다가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면은 이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이득이 총 8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립토 2020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거는 앞서서 발표했던 플래시 보이즈 2.0의 저자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제 비전틴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원래는 세이프티와 라이브니스를 지켜야 된다라는 두 가지 특징만 언급하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오더 페어니스까지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까지 뭔가 공정해야 된다. 처리 순서까지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크립토라는 학회는 이제 세계 암호학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학술 대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원 국사 알고리즘도 여기서 처음 보고된 이제 논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는 네. 시간에 디펜드 해야 된다는 이제 그게 가장 좋죠. 발생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사실 분산 시스템에서는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언제 처리됐는지 언제 발생했는지를 그 추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표준 시간이 있어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당장 해결이 되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순서를 결정해야 될까라는 이제 이슈가 현재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과 이제 앞서서 발생했던 이 로빈후드 사태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시의적절하게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오더는 뭐 이렇게 순서야 뭐 네네. 블록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는 정도로 네.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예 그 첫 번째 블록에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실고자가 이제 이게 먼저 발생하고 아예 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네. 할 테니까. 네, 그 로빈후드라는 업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얘네도 선행 매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로빈후드는 사용자한테는 주식 거래 수수료를 물지 않아요. 대신 기관한테만 무는데 그 조건이 기관한테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래 내가 이걸 매도할게 요청을 보내면 그거를 로빈후드가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처리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줘요. 그럼 기관들은 이제 딱 보고 그냥 바로 내가 먼저 처리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뭔가 당연히 불법이지만 사실 그냥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판매하는 걸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은 로빈후드에 열광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없으니까. 대신 그 데이터를 기관들이 막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딱 시적절하게 블록체인 얘기를 한 게 이제 오해는 아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안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네네. 근데 적어도 이제 매수 버튼을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진 않겠죠. 네.
정도 레벨 얘기한 거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네, 디테일하게 오도에- 들어가면은 오도에 문제가 있다. 네네. 오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문제고 사실 나도 오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 이슈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이제 작년이니까 작년 12월 달이니까 트레이드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오도는. 네, 맞습니다. 핵심인데 오도가. 그래서- 그래서 뭐 너는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저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결하는 데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다.